비서뿐만 아니라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검찰에 빨리 소환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입장 발표와 취소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흘간 잠적했었죠. 예, 안전지사 행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2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2차 피해자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을 공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관련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이걸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2차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는데 피해자의 그 피해 내용을 보면 거의 김지은 씨하고 유사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피해를 당한 장소들도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장소들에서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뭐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피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또 발각이 됐다기보다 발표가 되고 또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한 정리가 덜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한들 사과를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비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 쪽으로 즉 법적 조사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말을 해도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먼저라면서 빨리 소환해달라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가해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재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가고서는 간단하게 국민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은 애당초에 이 충청남도에서 처음 밝혔던 이 공개적인 설명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희정 전 지사가 SNS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자회견을 열게 된다라면 국민 앞에 모든 것들이 제 잘못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 조사 이후 법적인 공방 조치 속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굉장히 두문분출하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촉촉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법적 공방에서 본인의 무죄 여부를 좀 다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되긴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김지은 씨의 폭로 내용을 이제 법적으로 가면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민적 비난을 본인이 사과한다고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법적으로 가면 증거 불충분이나 아니면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큰 실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적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를 알아보러 다녔다고요? 네, 그 측근들이 뭐 그랬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이 며칠 동안 아마 고심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생각과 변호인단의 생각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는지 여부들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만약에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은 구속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안희정이라고 하는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내려놓는 문제와 여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되는 과정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은퇴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주 이제 최악의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정치 활동에 대한 재개 꿈을 일말의 가능성도 놓고 있다라면은 사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만약 무죄를 이끌어내게 됐을 경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치적 재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거든요. 예. 피해를 이제 호소했던 피해자가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들을 가게 됐을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법적인 문제에서 오히려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통대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있지 않는 상태로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예. 과연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치인 안희정 전 지사의 선택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김지은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서 CCTV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날이 마지막 이제 성폭행을 당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에 있었던 장소가 이제 오피스텔, 지금 말하는 오피스텔이고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CCTV 전체를 봤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오피스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혹시나 그 성폭행의 증거를 삼을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뭐 개인적으로 보통 이 오피스텔도 개인적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예.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겼거나 아니면 김지은 씨와 관련된 어떤 다른 형태의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성폭행, 성추행의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김지은 씨의 흔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발빠르게 나간 거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검찰이 물론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휴대전화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를 압수하는데 영장 청구가 잘 안 나온대요. 왜냐면 워낙 그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 사실은 성추행, 성폭행에 있어서 증거로 휴대전화가 중요하게 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예. 왜냐면 메시지도 했을 거고 전화도 했을 거고 물론 뭐 그걸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좀 빨리 압수를 해서 분석을 예. 해보면 훨씬 더 그 다양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증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아침에 안전지사의 싱크탱크 연구소 사무실에서 네. 그 박스 상자들을 많이 옮기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럭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옮기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 포착이 됐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끝내 부인을 하게 됐을 경우 명확한 증거들을 찾는 게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상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싱크탱크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 이제 사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의 측면에서 뭔가 또 다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은 씨 말고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는 건데, 이 추가 피해자가 바로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일했던 또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터라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속에서 검찰이 뭔가를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미리 사전에 압수수색 되기 전에 모든 증거물들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연구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지사가 사적인 용도로 이용을 해왔고 또 최근에도 들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사직을 사퇴해서 일반인 신분이 됐습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게 예. 일반 강간죄를 그러면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왜냐면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사실 지사직을 수행할 때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예. 지사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일반 강간범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시점은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본인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강간,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 이걸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은 훨씬 더 쉽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의 강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간에 대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만, 위계에 의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뭐 반항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뭐랄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거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있어도 반대 의사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계에 의한 것은 결국 그 상하 간의 권력 구조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으로 가는 것이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처벌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또 다른 뭐 추가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안 전 지사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범행을 하면서 내 지위가 버겁다라는 말을 하면서 범행을 했다는 거죠.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폭행을 사용하면서 강압적인 성폭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거로 좀 국민들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업무상의 지위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위가 버겁다라고 해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추정이 가능할 뿐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김지은 씨에 대한 피해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괴념치 말거라라고 하는 표정들,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바라보건데 실질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가 문제의 인식을 하고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이게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면은 괴념치 말거라라고 하는 표현을 과연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크게 확산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예.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신 그래픽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전 지사의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의 좀 심리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잊어라,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에 김병훈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버겁다, 그러니까 지사직이 버겁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로도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 상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한테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힘들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결국 예. 여성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여성의 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예. 기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지금 상대 의존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는 말도 결국은 본인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중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지금 말씀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라고도 보여져요. 예. 이 얘기를 던졌을 때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여주고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 이 말도 결국은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어쨌든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하는 어떤 그 업무와 연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또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본인은 어쨌든 살아가는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개념치 말거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저도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예. 것도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너는 그냥 이런 일을 당했어. 그냥 뭐 넘어졌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 하기 힘들거든요. 예. 상대방이 피해자가 당했을 때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피해자한테 큰 충격을 주는 말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덕적으로 뭐 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또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잘 자란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래도 너를 대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쁜 일을 당했구나, 폭력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뭔가 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좀 환치시켜 보려는 시도. 물론 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여름부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지사와 관련된 풍문들이 여러 돌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충남 도의원의 한 인터뷰가 그런 얘기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전지사 주변에 좀 여성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안전지사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같은 당의 도의원이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만남을 가지려고 미팅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 만남이 불발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킨십이라든지 만남이 잦았
맞았던 부분들이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보건대 충남 엑소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그 훈훈하고 신선한 외모 때문에 여성 지지자들 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칫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이 있다라면 일부러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점들을 좀 멀리하거나 스스로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한 일말의 조심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훨씬 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터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충남도에서 지사의 수행비서로 여성이 임명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수행비서는 24시간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도지사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일부러라도 저 같으면 뭐 제가 만약 도지사라고 하면 남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같이 어디든 가든 같이 가야 되고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다니는 상황인데 여성과 같이 다녔을 때는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안 지사는 어떤 이유였는지 김지은 씨를 수행비서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수행비서로 여자를 이렇게 임명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되돌아서 보면 안 전 지사 행동을 다 알고 나서 보면 일부러 김지은 씨를 그렇게 수행비서로 뽑아온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김지은 씨가 원래 안희정 전 지사의 팬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본인을 좋아했고 또 그 선거 캠프에서 홍보 팀장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눈여겨봐뒀다가 본인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혹시 김지은 씨를 이게 본인이 픽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예.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네. 예.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예, 이제 와서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그럴 같다. 수도 이런, 있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것이죠. 그런 네.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용기를 내서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앞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지사의 측근들로부터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 만류하는 연락을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 그런 정황으로 본다면 이 일을 측근들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사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 그 당시 이제 SOS를 쳤다는 거죠.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직 수행비서에게 SOS를 쳤던 거고 예. 또 전직 수행비서 이 남성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전해 듣고 충분히 인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름 나가서 조사도 함께 받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김진 씨의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 있는 내부 참모진들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고요. 그 당시 상황이 좀 지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인터뷰라는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갖고서는 결국은 이제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면은 네. 예. 만약 이러한 일들이 회유를 통해서 만약 김지은 씨가 언급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안희정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촉발되고 있는 건데 피해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이걸 혼자 스스로 감내하고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첫 번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게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그 주변의 도움 속에서 방관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일이 진행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연희당 거리 피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예. 예. 특히나 정치적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정치인 한 명의 성공이 그 정치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캠프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예. 그 유력한 정치인 한 명이 무너지게 되면 수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알면서도 안희정 지사의 전 지사에 대한 내용들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네.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 또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을 옮기게 됐는데 예. 이것 또한 더 이상 일이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었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김지은 씨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해서 물론 강력하게 전달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비서로 옮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수행비서보다 정무비서가 급수가 한 단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행비서는 7급인데 정무비서는 6급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럼 수행비서를 그만뒀는데 나가게 하면 어차피 또 본인한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것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요.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분을 계속 충남도에 근무하게 하고 또 직급도 올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야를 불문하고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획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청와대 여야 대표 영수회담에서 네. 야당 대표가 농담조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죠. 예, 사전 사담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의 사건이 터지니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더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미투에 무사한 거 보니 다행이네라고 하는 이 농담 섞인 어조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나머지 있는 이 당 대표들도 함께 같이 좀 농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가 농담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무마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네. 결국 농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예. 지금 이거를 정치적 기획이라고 사실 농담을 주고받는다라면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정치적인 음모나 기획에 대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의 첫 번째 발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이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 있는 5당 대표가 문제를 이건 농담의 대상이나 희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무엇인지 피해자들은 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며 우리 사회가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게 어떤 방식의 유불리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 지점들을 분연하게 떨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여야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형식으로 먼저 말을 꺼내 홍준표 야당 대표 네. 문제가 있는데 또 그걸 그대로 동조하고 나선 다른 분들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안이 또 사안이니만큼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농담 섞인 어조로 얘기를 했다는 게 비판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기획설이란 말을 이게 어디 그 정보지 같은 데서 흘러다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이 얘기를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저기 와서 지금 남북 문제 얘기하고 뭐 한반도 평화 문제 얘기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차담회하면서 그 얘기를 농담으로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 지금 김병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기획설이라면 이 피해를 폭로한 이 두 분은 뭡니까 대체? 그 기획의 당사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 뭐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럼 폭로한 사람들도 같이 그게 동조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2차 피해고 3차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얘기와 함께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미투 운동을 마치 농담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담,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농담이 소재로 삼았다는 것도요. 예. 책임 있는 야당 대표들, 여당 대표가 저기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예. 피해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정치권이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정말 잘못됐고요. 반성 크게 하시고 예.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정 예.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무기한 연기됐죠. 그렇죠. 공교롭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날 이 네. 문제가 촉발이 된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투 운동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 같은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보고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로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죠. 물론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 부인에 나섰는데 예.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입장 표명들은 현재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무기한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예. 일단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서울시장 출마가 지금 현재 6월 지방선거까지 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을 거쳐야 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예. 민주당으로 복당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와 같은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라면 당으로서의 복당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했을 때 성추행이나 이 성폭력 등에 대한 이 미투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제 조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아직 뭐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네. 의혹이 다 뭐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 정치인 2명이
이렇게 성추문에 연루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내 역학 구도라든지 차기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안 전 지사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정치를 은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그럼 차기 대권 주자를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역학관계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물론 예. 당장 이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겠지만 지방선 끝나고 나면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실화되고 예컨대 지금은 예.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장 출마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현 시장 말고 나머지 그룹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나머지 그룹들이 하나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현 시장 박원순 현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본인이 그 다음에 후보가 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386 세대는 아니면 지금 현재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이 단일화해서 박 시장과 1대1 경쟁 구조로 가면 민주당 내 경선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야권은 지금 후보군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통합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일단 당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뭐 예측은 뭐 상당수가 이제 하는 예측인 것 같고 네. 예. 90% 이상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시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거치면서 최종적인 후보군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 내용들이 다 결정되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해버리게 되면은 이 구도적인 전체적인 흐름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네. 들고요.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총 17개 정도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면은 마땅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인물군이 없습니다. 결국은 통합하고 났는데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오히려 좀 하락 추세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고심이 깊은데요.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물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단체장 선거를 끌고 가는 건데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한 압박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만의 출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뭐 큰 차원에서의 뭐 지방선거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다시 좀 이렇게 주제로 돌아가면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한 그 주제로 좀 돌아가면, 예. 자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이제 미투가 각 당에서 검증하고 검열하는 과정이 제 1차 아주 도덕적인 관문이 됐죠. 예, 그럴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미투 운동에 연루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요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각 정당마다 이 성범죄 관련돼서 연루된 사실이 있거나 이래서 그냥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즉각 출당 제명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고 예. 자유한국당은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후보를 박탈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검찰 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검찰 조사나 누군가 피해자가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게 은밀한 장소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당에서 검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피해 당하신 분이 있다면 혹시나 누가 이런 선거에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정치권도 떨고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모든 걸 다 촘촘하게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한 가지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혹시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잘 관찰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미투 운동의 순수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예. 피해자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면 보다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3자가 폭로했을 경우 네. 이게 논란이나 논쟁으로 가기 쉬운 상황이에요. 보니까 지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해서 실질적인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 돌입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상태로서 제3자의 폭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경우는 첫 번째로 정치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의도치 않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3차에 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고를 통해 갖고서는 만약에 문제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선 행해지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여기에 대한 사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 3차 피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예. 앞서서 피해자가 나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용기를 내서 폭로한 이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가부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두 예. 번째는 이 성추행, 성폭행의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얘기 내놨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또 피해자들이 개인 신상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또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고나 이런 부분으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본인의 기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육하 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뭐 문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그 같은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좀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넓게 봐서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네.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미투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미치게 될 영향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